지난번에 내적의 정의했죠, 그죠? 네. 이번에는 내적의 연산과 성질. 오늘은 좀 쉬울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없었잖아. 당연하죠. 지금까지 어려운 게 별건 없었죠, 그죠? 지루했어요. 그렇죠, 그지? 더 지루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적을 할 때는요, A 내적 B하고 B 내적 A하고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증명은 필요 없고, 여러분들 증명 필요하면 책에 읽어보면 돼요. 한번 볼까? 어디를 피하냐면요, 여기 앞으로 가면은 체크해봐.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163페이지에. 되게 증명 간단하죠, 그죠? 증명 그렇게 했어요. 성문으로 해가지고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에 내적을 해가지고 여기에 내적을 한 다음에 여기에 K를 붙였어요. 얘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거는 실수배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실수배라고 할 수 없는 게 얘가 뭡니까? 얘 자체가 실수죠. 그 실수에다가 K를 곱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 K를 A에다가 곱해주고 이렇게 내적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K를 B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내적을 해줘도 됩니다. 되겠나요? 네. 이런 거를 결합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법칙? 결합법칙. 결합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결합법칙 이게 결합인데 얘가 K가 실수입니다. 네. K가 실수일 때는 이게 되는데 A 내적 B 내적 C라고 하는 이게 있을까요? 두 개 치고 붙이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네. 얘가 A 내적 B가 되고 여기 내적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얘가 A 내적 B 내적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여기에서 얘가 뭐가 됩니까? 얘는 이미 스칼라가 됩니다. 그죠? 네. 스칼라하고 얘는 뭐가 되죠? 벡터. 벡터가 되죠. 스칼라와 벡터를 내적시킬 수는 없어요. 없죠. 그죠? 스칼라와 벡터는 내적은 안 됩니다. 그냥 실수배 만들 뿐이죠. 이해되었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여기에는 이 점을 없애면 되겠다. 그죠? 이 점을 없애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네. 이해됩니까? 이게 점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 식 자체는 의미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네. 그런데 어떤 거는 이 단순 계산도 안 됩니다. 이런 거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공기하고 물하고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수중기, 이수중기.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는 됩니다. A 내적 B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 점을 안 찍고 이렇게 C는 이게 가능해요. 얘는 뭐예요? 이거는? 얘는 실수배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얘하고 이건 아니죠. 과연 이거는 같을까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B 내적 C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같을 수 있을까요? 얘도 실수배죠, 그죠? 네. 이게 실수니까 얘가 실수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는 같다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왜? 이거는 남아있는 벡터가 무슨 벡터입니까? C 벡터가 남아있죠. 여기는 무슨 벡터가 남아있어요? A 벡터. A 벡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같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데 거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신경 끄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뭐가 된다? 요거 자체는 뭐다? 실수배다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 벡터가 있고요. 여기에 B 벡터하고 C 벡터 이렇게 더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A 벡터하고 B 벡터를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렇게 하는 예는 됩니다.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얘는 분배 법칙 이렇게 되더라고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참 중요한 건데요. 이 네 번째가 여기에서 이렇게 갑시다. 절대값 A 벡터 플러스 절대값 B 벡터라는 이게 있어요. 이거는 제곱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내적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게 참고로 얘는 어디에서 오는 거다? 절대값 A의 제곱이 뭐였다? 얘는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네. 저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얘를 전개해 볼게. 전개할 때 A 벡터를 먼저 하고 얘를 하나로 볼까요? 지난번에는 그냥 했는데 얘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뭐를 쓸 수 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쓸 수 있죠. 그죠? 네. 이해됩니까? 네. 벡터 이렇게 내적일 때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쓸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하나로 보고 얘하고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은 내적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로 보고 할 것 같으면은 B 벡터의 A 벡터 내적 B 벡터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됩니다. 네. 됐습니까? 자, 이것도 분배 법칙도 가능하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A 벡터 곱하기 A 벡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얘는 A의 제곱이 되겠죠. 네. 얘는 A 내적 B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고? B 내적 A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B 내적 B니까 B 벡터의 제곱이 되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볼 것 같으면 여기서 뭐가 성립한다? A 내적 B와 B 내적 A는 다음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절대값 A의 제곱 2A 내적 B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되겠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얘를 뭐처럼 앞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갑시다. 네. 중간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제곱하면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배에 이거 두 개 내적시키면 되죠. 네. 이거는 내적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제곱해주면은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 식으로 바로 건너뛰자. 됐나요? 네. 그러면 참고로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요. A 벡터 빼기 B 벡터의 제곱이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A 제곱 빼기 2A 내적 B 됩니까? 네. 여기 B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삼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도 똑같이 삼성.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삼성을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A 벡터 크기의 세제곱 하면은 틀리는 줄 알겠죠? 안 됩니까? A 벡터 크기의 세제곱하고 이거는 A 벡터 크기의 세제곱하면 안 돼요. A.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 A 벡터를 곱해줘요. 이게 벡터량이 됩니다. 이해 안 됩니까? 벡터이 아니요? 예, 벡터가 됩니다. 안 됩니까? 이해? 예. 여기 봐봐요.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고 내적에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고 여기 내적에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을 거 아이가, 그죠? 네. 그러면 이미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은 절대값 A의 제곱이 되어가지고 얘는 스칼라가 되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뭐하고 이거 두 개하고 얘하고 이렇게 곱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A 벡터의 제곱에다가 A 벡터가 곱해지는 얘는 실수배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세제곱을 해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요거를 전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거 되잖아요. 2A 내적 B가 되고, 여기에 B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다가 다시 A하고 B가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적이 되어 있다. 아이가. 그죠? 네. 그럼 얘는 스칼라, 얘도 스칼라, 얘도 스칼라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전체 양은 스칼라입니다. 그죠? 네. 그럼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얘 나오죠. 그죠? 어디 갔나? 얘 나오죠? 네. 그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뭐가 됩니까? 실수배가 돼요. 네. 그러니까
2A 벡터, B 벡터 한 다음에 여기에 A 벡터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삼성 전개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삼성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개할 일이 없고 오늘만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네. 요거는 오늘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번에도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하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얘를 역시 B의 제곱의 A 벡터의 얘는 실수배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었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스칼라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적 자체가 뭡니까? 내적 자체가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이게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벡터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번에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되는 건데 한 번 더 봅니다. 이제 들어온 학생이 있어가지고 요거 전개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제곱 요식 잘 외워주고 요거도 많이 쓰이겠죠. 곱셈 공식처럼 전개하면 됩니다. 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번 여기에 1번 이렇게 합시다. A 벡터가 2고요. B 벡터의 크기가 A 벡터의 크기가 2고 B 벡터의 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A와 내적 AB를 내적을 한 값이 4라고 하자. 이거일 때 절대값 A 더하기 2B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학생은 오늘도 안 오는 겁니까? 요즘 대학생은 출결 철저하던데. 자, 이 문제를 뭘 묻겠습니까? 이거 풀 때 이 문제 묻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값 없어요. 절대값 없애는 거?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은 저 내적. 아니요, 이 문제 그런 이유. 물론 저 공식들을 연습하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어? 공식을 연습하기 위한 것은 맞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큰 개념을 묻고 있는 게 요거죠, 요거. 네. 얘가 뭐 절대값 처리법입니다. 절대값 처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절대값 처리 이 공식 쓴다 했죠. 어디 갔니? 요 공식 쓴다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절대값 처리를 할 때에 풀 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A 벡터 더하기 2B 벡터를 뭐 제곱을 해야 됩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그냥 루트를 안 씌우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대. 그러면 안 돼요. 루트는 무슨 말인지 나중에 합시다. 말이 여기서 웃기죠. 절대값. 요거를 참 잘 붙였어.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전개 요거 A 벡터 곱하기 A 벡터 A 내적 A니까 A의 제곱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4A 내적 B가 된다 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4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4 얘는 16 12 그러면은 4고 30. 어? 36 30 12가 36 돼요. 아, 36입니까? 네. 왜 10이라고 했지? 4고 36. 자, 그러면은 얼마예요? 56이죠. 그죠? 56은 그러므로 여기에서 절대값 A 더하기 2B라고 하는 이거는 얼마? 루트 56인데 개평해라. 아, 미안하다. 내가 이거 그림 무식한 줄은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아니요. 4루트 2루트 14. 2루트 14. 14. 됐죠? 네. 여기 하나 질문이 있다. 원래 이게 제곱된 게 이거면은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 아니다. 플러스. 절대값이요. 절대값은 항상 양입니까? 네. 절대값이면 항상 양입니까? 예. 벡터에서도 그래요? 네. 크기 어? 스칼이야. 벡터에서도 그래요? 크기잖아. 그래, 크기니까 어쨌든 절대값이면 항상 양이라고 해야지 될까? 크기는 양과 그게 시끄럽거든. 막 벡터에서도 그래야 되냐고. 네. 벡터. 맞아요. 벡터니까. 벡터에서도 크기는 양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갑시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 혹시 책에 있는 거 안 보고. 이 필기를 저거 마음대로 개판으로 해본 것 같아요.
필기는 너 마음대로 하는 거 맞지? 네. 자, 이 문제죠, 10번에. 육각형 참 많이 나오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1입니다. 정육각형입니다. AB 내적 AC를 봐라. 이걸 때 AB와 AC의 내적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좀 쌩쌩해요. 쌩쌩하네? 그럼 조금 이따 잘 거야. 자, 볼게요. AB 벡터와 AC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을 이렇게 끊었습니다. 이 두 개를 내적을 시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봅시다. 여기 필요 없어요. 여기 봐요. 예. 여기 봐요. 예. 여기 봐요. 자, 여기서 내적과 도형인데 지난번에도 도형 문제가 하나가 있었다. 그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힌트. 내가 생각을 하자. 왜요? 평행사면요.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안 그래도 머리 나쁜 내가 헷갈린단 말이다. AC. 욕하지 말고 또 ABD. 다시 아니에요. 다시 합해는 합의가 시끄러워요. 아니에요. 한 변의 길이에요. 아닙니다. 크기요. 크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거 보고서 생각해야 될 게 뭐고 그 시스웨. 아니 시스웨.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죠. 실수했죠. 조금 전에. 그죠? 실수를 연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수를 여러 번 했다. 실수배. 저거밖에 없어요. 진짜. 네? 시점? 시점이 똑같은 거? 봐봐요. 표면적으로 묻는 거는 AC와 AB를 내적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네. 모양 그 정상은 근데 나오는 이야기 다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묻고 있는 거는 AC와 AB를 내적을 한 거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 AB의 크기도 알아야 되고요. AC의 크기도 알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이루는 각도 알아야 되겠죠? 네. 이루는 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됐나요? 네. AB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길이 어떻게 구할래요? 그러게. 억지로 구할 수는 있겠죠, 그죠? 네. 억지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는 각이라든지 AB 이런 부분들이 뭐 얘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특히 뭐 구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각. 이루는 각은 더 힘듭니다. 그럼 이 각을 어떻게 구할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묻는 거는 AB와 H를 내적을 시켜라 이 말인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였죠? 대답 안 하면 바로 지키면서 깎고 나가서 집에 갈 거야. 잠시만요. 생각 중. 두 저각이 아닙니다. 코사인 제곱집. 교육고생 왜? 네. 퍼센트 이거 지금 복습 안 했구나. 중학생한테 갈까? 이거 중학생 있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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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각형 그래요? 아니에요. 코사인.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묻고 있는 이 그림 처음 봅니까? 아니요. 어디에서 봤어요? 그 앞에 벡터. 앞에 어디? 뭐 할 때? 뒤져. 벡터. 벡터 실수배. 실수하지 말고 뒤져. 실수가 앞에 있던 것 같은데. 나 학교에서 했는데. 기준 벡터. 그렇죠. 기준 벡터를 만들어라. 어. 됐나요? 네. 기준 벡터를 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각형이라든지 격자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 기준을 기준을 잡자. 기준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뭐를 표시해라? 1차 결합으로 AB와 AC를 표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그 진짜로 잘 해두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네. 그런데 그래서 기준 벡터를 잡기 위해서 오케이 굿. 기준 벡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 누구도 다시 그래야 돼. 네.
그럼 기준 벡터를 어떻게 잡을래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수준쯤까지 오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준 벡터를 잡자. 그러면 육각형은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여기에 O점이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준 벡터가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시점이 될 수가 있다.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나요? 네. 뭐를 기준 벡터로 잡을래요? 단 나중에는 뭐끼리 기준 벡터끼리 내적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이해돼요. 그러면 그 기준 벡터끼리 내적이 될 테니까 기준 벡터끼리의 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잡아야 될까? 이가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라고 이미 분해졌어 이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은 기준 벡터끼리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럼 기준 벡터를 잡자고요. 네. 어느 거를 기준 벡터로 할래요? 점이랑 A. 뭐? 오, 거기 뭐지? 저 오. O랑 A. O랑 A. O 어딘데? 점. 저 세계점 그 밑이 왼쪽. 왼쪽. 요거 여기로 오라고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얘를 합니까? 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두 개를 잡아야 되죠. 왜 평면입니까? 한개 한 개 위로 이렇게 되는 거 그죠? 네. 자 이렇게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B 벡터라고 하면 여기가 60도입니다. 그죠? 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고? 1이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A, B의 내적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네.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로.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로 잘 익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자. AC 벡터 AB 벡터 어떻게 되노? 무서워. 야, 이거 호르몬들이 AC 벡터, AB 벡터 어떻게 돼요? 어? AC, AB, A 벡터. AB 벡터 어떻게 돼요? A 벡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가는 벡터 아이가 그죠? 네.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네. AB 벡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랑. 이 AB 벡터를 찾아가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AB 벡터 구하세요. 아, 미안한데 이것하고 이거는 평행이다. 네, 맞아요. 킹 하지 말고. 이것하고 이거는 평행입니다. 네. 뭐가 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뭐지? 둘이 합한 건데. 이 A 벡터. B 빼기 A는 더 더하기 2B.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준 벡터로 잡고 나서 AB 벡터를 구할 때 어려우면은 안 되겠죠, 그죠? 맞아요? 네. 어려우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벡터를 다르게 잡으세요. 저거 구했어요. 어떻게? AB 세 벡터 뭐예요? 번째. 3A 더하기 3A 벡터 빼기 빼기 B 벡터 아니다. 저기가 마이너스 B 벡터. 3A 벡터 그냥. 너 바보지? 이해해봐. 예. 그래. 표주가 대표가 이해했어요. 아니 저거. 이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A, 빼기 빼기 B 벡터. 2A 빼기 아니지. 2배에 2B. 얘 2벡터는 뭐? B 빼기 A죠, 그죠? 네. B 빼기 A잖아. 네. 2벡터가. 네. 아? 네. 얘가 B 빼기 A라고요. 네. 네.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거 2배에다가 2배의 B 빼기 A 벡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A죠, 그죠? 네. 이쪽으로 가잖아요. 아, 하지 말고. 네. 아까 부르지 말고 이게 마이너스 A야. 네. 아? 마이너스 A I가 아니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A 벡터 더하기 2B 벡터가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AC 벡터. 어떻게 가요?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죠? 네. 됐어요? AC 벡터 어떻게 됩니까? 너도
예. 마이너스 4A 벡터 마이너스 4A 벡터 4A 벡터 더하기 B 벡터 아 몰라 플러스 B 벡터 맞죠?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오는 얘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 벡터는 요게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마이너스 A죠? 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3개 왔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A 벡터에다가 이 벡터가 뭐였다고? B 빼기 A 벡터였죠. 또 조심하겠습니다. 얘는 B 빼기 4A 벡터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 AB와 AC를 내적을 시킬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2B하고 내적에 B 빼기 4A 되겠죠. 그죠? 네. 자, 갑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A, 여기서 참고로 이거 얘기해요. 참고로 AB 이렇게 내적은 2분의 1이다. 그죠? 1 코사인 60도 아니까. 네. 됐나요? 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그냥 이렇게 하자. A 내적 B가 몇 개? 하나, 둘. 뭘 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9개. 11개. 마이너스 9개. 마이너스 1개 아이가. 11개. 11개. 그죠? 이렇게 하면 2B 제곱 맞습니까? 네. 얘는 플러스 12A 제곱이죠? 네. 됐어요? 그럼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1입니다. 얘 2죠? 네. 얘 10이죠? 네. 그러니까 14 빼기 2분의 11 이렇게 되죠? 네. 얼마예요? 2분의 17. 17. 17. 맞아요. 17 됐습니까? 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래. 자,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책에 참 많은 겁니다. 필기하세요. 기다려봐. 어디 갔지? 리모컨. 보세요. 한 번 더 볼게요. 여러 가지 176페이지입니다. 봅니다. 한 개 더 할까? 문제를 한 개 더 합시다. 한 개 더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는 거 여러분들아 진짜로 머릿속에 바로 외워주세요. 특히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진짜로 잘 해놔야 됩니다. 결국 3학년 올라가면서 고난도 문제 처리하는 방법은 개념 모르면 전한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겠죠. 네. 그럼 걔는 수학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개념은 다 돼. 그래도 문제가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고난도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쌤이 지금 그 교환해 보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어. 문제 할 때 여기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근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자.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 176페이지에 6번을 풀 겁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11, 12,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 이렇게 합시다. 이거 될까? 능원의 문제를 해준 것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3의 문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185페이지 20번요. 이제 바꿀게요. 수능 기출 4점짜리입니다. 그 정답률이 약 10%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낮아요. 읽으세요. 그럼 금먹죠, 그죠? 아니요. 자,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정삼각형 ABC와 선분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우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바꿀까? 해봐요. 해봐요. 왜? 뭐라고 아니 그랬지? 아니 너무 어려워요. 셀프로 당긴 게 뽑아야 개념 해석기는 너무 어려워. 쌤이 시작했습니다. 어? 개념 해석기는 너무 어려워요. 불러도 해야 됩니다. 개념 해석기는 너무 어려워. 자, 그냥 이거 합시다. 176페이지 6번. 다시 할래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0이에요. 내 고민은 알겠니? 모르겠지? 압니다.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이 O가 외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삼각형의 외심. 그 O가 삼각형의 외심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면의 길이가 지금 여기에 12, 11, 10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이때에 AO와 AB의 내적을 구하라 이겁니다. 좀 쉬운 문제로 갑시다. 이때에 AO와 AB의 내적을 구하라. AO 벡터와 AB 벡터의 내적이 얼마일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자, 우리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외심의 정의를 이용을 해도 된다. 외심의 정의를 이용을 해도 된다. 근데 거기에서 외심의 정의를 이용했다라고 하자. 어떻게 하려고 하자? 6 곱하기 10. 그럼 70이. 6 곱하기 10이 아니에요. 6 곱하기 12. 12. 답은 70. 70이죠. 그죠? 네.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뭐를 해도 되냐면은 첫 번째 풀이가 땡? 아니, 문제 잘못 쓴 되겠는데. 응? 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말고 아, 그래. 20번 줄 너무 순위 그래. 문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너희가 암산으로 푸는 문제를 내가 개념에다 넣어놓으면 좀 그렇잖아. 아니가. 지조 없으십니다. 누구 가르칠 때내 지조 없어요. 왜요? 어? 어쨌든 누가 공부를 잘하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지도 찾고 있니? 지조 20번에 있으니까. 뭐? 20번요. 아, 20번 안 할 거예요. 다를 거 할 거예요. 여기에 그거 합시다. 여기 보면 문제 나와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문제들 없으면 많아요, 이렇게. 여기. 드디어. 이거 없어요. 누가 암산으로 하는 거는 개념에 넣어 놓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나온 사람이. 뭐? 이거도 암산하면, 이 문제를 내가 왜 잊어버렸어? 응? 괜찮아요. 안 괜찮아. 맞습니다. 잔소리 하지 마. 네. 왜 점점 더 제비 얼굴이 되어가냐? 응? 잘생겼네. 아까는 장동건이 얼굴처럼 생겼더만 점점 더 제비 얼굴이 되어가냐. 자, 여기가 뭐냐면 O예요. 여기가 O 프라임입니다. O1, O2라고 해요. O1, O2 문제는 그대로 합시다. 2009년도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몇 점이에요? 몇 점 4점이죠.
그리고 O1과 O2의 거리가 1입니다. O1과 O2 사이의 거리가 1이고 그 다음에 O1, O2를 중심으로 하는 두 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반지름의 길이가 당연히 1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호 A5,1B 위의 한 점을 P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호 A5,2B 위의 한 점을 Q라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문제가 어떻게 그려지겠나요? 여기에 P점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P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에 Q점이 뭐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때에 O1P하고 뭐 O1P와 O2Q의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뭐예요? 이렇게 벡터가 하나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벡터가 하나 생기겠죠. O1 PQ 잘. 상관없어요. A5 A51B 위의 호 A51B 선생님 구하라는 게 뭐라고요? 실력을 적어줄 거예요. 예. 이때에 O1Q 벡터와 O2P 벡터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최대값과 최소값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내가 원하는 문제는 아닌데 원하는 문제는 내려온 문제 아까 그게 딱 맞는데 어려워요. 자 이거부터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초점이 시점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했을 때 이거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할 때 내적은 시점이 일치해야 되지. 네. 맞죠? 네. 이거 제일 먼저 챙기시고 됐어요? 네.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O1P와 O2Q O1Q와 O2P O1Q와 O2P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갔을 때 얘를 하게 되면 절대값 O1Q 벡터 여기에 절대값 O2P 벡터 이렇게 해서 코사인 씻다가 이렇게 되겠나요? 네. 안 되니?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최대 최소 문제에서는요. 이거 세 개가 모두 변하는 양일 수가 있습니다. 변하는 양인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럼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되겠나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아까 필기했죠? 네.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문제 개념하고 나서 쌤이 문제 풀 때 훨씬 더 잘 들어야 돼요. 기백 이쪽은 개념보다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게 A, B 벡터가 있고 여기 C라고 할 때요. 이 위에 점을 P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A, B와 A, C 내적 의 최대 최소 어떻게 할래요? A, B와 A, C의 내적의 최대 최소 어떻게 할래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할 수 없다. 밑에 이거 공부 진짜 잘해둬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벡터 끊으려고 했더니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정삼각형이거든요.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에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했는데 P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P가 BC 위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 되겠나요? 네. 이때에 AB 벡터와 AP 벡터 흥분했다. 마찬가지로 AB와 AP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최대값, 최소값. 그냥 이거 최대 최소 합시다. 최대 최소는 이렇게 물었어요. 네. 되겠나요? 네. 그러면 봐봐요. P가 여기 있을 때 하고 이게 P1이라고 합시다. P가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갈 때 이게 P2라고 합시다. 되겠나? 네. P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을 때 얘를 P3라고 합시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나? 네. 그러면은 AB 벡터와 AP 벡터를 가게 되면은 절대값 AB가 있고 여기에서 절대값 AP가 있을 거 아이가 그죠? 네. 여기에 코사인 시타가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는 뭐가 되어 있어요? 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얘가 변하고 뭐도 변합니까? 각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하는 양이 몇 개입니까? 두 개. 두 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대 최소를 못 구합니다. 어떻게 구할래? 얘도 고정이고 얘도 고정이에요. 그럼 시타가 제일 크면은 최소가 됩니다. 그죠? 네. 시타가 0도에서 180도까지 해서 0도가 시타가 1이니까 이해됩니까? 네. 안 됩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밑에 예를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예를 들어서 AB와 AP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코사인 시타가 있거든요. 얘도 고정이고 얘도 고정이면은 시타가 클수록 작아집니다. 맞나요? 네.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해되나요? 네. 왜? 코사인 0도 1,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커지는데 얘는 작아지죠. 네. 두 개 다 변한단 말이에요. 네.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겠니?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것도 변하죠. 그죠? 이렇게 변하는 경우에는 뭐죠? 하나를 고정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를 벡터를 고정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를 벡터의 크기든지 각이든지 고정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런데 주로 뭐를 하나를 뭐하라고 고정하라고 했죠. 그죠? 네. 고정할 때 주로 뭐 길이를 고정합니다. 길이를 고정시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면 길이를 고정하는 방법은요. 이 방법은 뭐죠? 기준 벡터를 잡아줘야 됩니다. 기준 벡터를 잡는다. 그럼 이 기준 벡터는 뭐가 되니? 원의 중심, 삼각형의 꼭지점 이런 게 돼요. 그러면 기준 벡터의 시점을 뭘로? 기준 벡터의 시점은 뭐?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삼각형의 꼭지점 이런 게 됩니다. 되겠나요? 네. 또는 또 있어요. 삼각형의 꼭지점 같으면 물론 당연히 이때는 뭐 각이 무슨 각일 때? 각이 특수각일 때를 잡아야 되죠. 네. 그래야 두 개 내정을 시켰을 때 값이 나올까 아이가. 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네. 거의 논술 수업인데. 거의 논술 수업이에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네. 그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이 문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B 벡터를 하고 나서 AC 벡터를 기준 벡터, AB 벡터와 AC 벡터를 두 개의 기준 벡터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되겠나? 네. 그러면 AP 벡터를 AB와 AC의 합으로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의 풀이는요. AB 벡터와 뭐를 AC 벡터를 기준 벡터로 보는 거죠. 네. 기준 벡터로 잡게 되면은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AP 벡터는요. 요거 AB, API가 그죠? 네.
얘를 뭐? t. 얘를 1 빼기 t라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t 베이 ab 벡터 플러스 1 빼기 t의 ac 벡터가 되는 겁니다. 네. 아이, 잠시만. 여기 이해되었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기에서 AB 벡터와 AP 벡터를 내적을 시키게 되면 AB 벡터에다가 여기에 또 뭐 들어가요? T배의 AB 벡터 플러스 1 빼기 T의 AC 벡터는 돼요. 맞습니까? 네. 그럼 얘 AB, AB죠? 네.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자. 네. 그럼 얘는 T가 됩니다. 그죠? 네. 얘 AB, AB 그죠? 그죠? 네. AB, AC 1 빼기 T의 AB, AC 아이가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1이 아니고 2분의 1이죠? 네. 코사인 60도니까. 네. 그러므로 얘는 2분의 1t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t는 요거 사이로 움직이죠. 그죠? t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t가 t가 1일 때 1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t가 0일 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최대는 어디에? 1. 최대는 t가 1일 때 1. 최대는 1이 되고 최소는 t가 0일 때 최소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적인 바탕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모르는 수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었나? 네.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이거 질문하세요. 한 번 더 봅니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이겁니다. 지금 이 설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개 다, 이거 나중에 이건 동그라미 칠 필요 없어요. 형광펜 치면 되겠지. 두 개가 모두 변할 때 어떻게 해라? 하나를 고정을 해라. 고정을 하는 방법은 길이를 고정을 한다. 이런 방법으로. 이거예요. 주로, 네? 세 개일 때 두 개 고정하기. 네, 두 개를 고정하게 됩니다. 두 개요. 그런데 세 개 다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두 개만 변합니다. 이 문제처럼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는 고정이고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세 개가 변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기준 벡터를 원의 중심이라든지 삼각형의 꼭지점을 잡아가지고 각이 특수각이 되게 잡아주면은 딱 하나만 뭐만 각만 변하고 나머지 두 개는 고정이 저절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문제를 그렇게 만듭니다. 아, 그럼 저 답은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란 말이다. 네. 이 문제 속에 있는 그 개념 이거를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저 문제 아까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뭔 생긴노? 자, 이 문제 지금 이제 여기는 개념이 한 개 더 있다 했죠. 그죠? 네. 시점을 고정시켜라. 일치시켜라. 그러면 시점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돼? 얘는 이렇게 갔다. 그죠? 네. 안 돼요. 얘가 Q죠. 그죠? 맞죠? 네. 나머지 어떻게 할래?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시점은 시점을 O1으로 고정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라고 합시다. 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얘들이 시점을 고정시키려고 눈에 딱 비는 게 있죠. 네. 뭐가? 길이가 고정이 됩니다. 반지름 일로서. 맞아요. O1Q와 O1P P. 프라임은 고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요? 최대 최소. 그리고 여기서 O1P 프라임하고 이 벡터하고 O1Q 벡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O1P 프라임 벡터 O1Q 벡터 코사인 시타 이렇게 되죠. 그죠?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제 각이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변하는가를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자식 이거 P 프라임이고 P 프라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일까요? 했을 때는 좀
모르겠죠, 그죠? 영에서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일부러 이 문제를 택한 겁니다. 얘를 왼편에다가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얘는 P 프라임 벡터는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Q 벡터는 Q는 벡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겠죠? 네. 그러면은 각이 가장 클 때의 최소가 됩니다. 그죠? 네. 그러므로 최소값은요. 씻다가 몇 도일 때 180도가 되는 순간이 있니 없니? 없어요. 있어요. 180도가 되는 순간이 없어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180도가 되는 순간이 없습니까? 요 180도인데요. 맞죠? 네. 180도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최소값은 씻다가 180도일 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씻다가 작을 때죠. 그죠? 네. 가장 작을 때입니다. 가장 작을 때. 어떤 경우가 됩니까? 가장 작을 때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가장 작을 때가 0도인데요. 네. 0도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맞죠? 네. 어디까지밖에 못 갑니까? 최대로 올라가봤자 얘가 요 경우하고 요 경우하고 요 경우밖에 안 돼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각이 알파라고 합시다. 그래서 씻다가 알파일 때 최소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최대가 됩니다. 아, 이해가 되었나요? 네. 얘는 쌤이 여러분들 나중에 좀 공부하기 편하고 일일이 다 적어서 그렇지 눈으로 딱 보면은 그냥 이거 필요 없이 뭐 최소값 마이너스는 나오잖아요. 시점을 옮기고 나면은 됩니까? 네. 그러면은 이 각이 몇 도냐 하는 거예요? 60도죠. 됩니까? 120도, 지금까지 우리가 안 써먹은 게 있습니다. 이거 1을 왜 줬어요? 이거 1이죠. 네. 요 반지름 1이죠. 네. 그거 그럼 여기 몇 도입니까? 60. 이게 정삼각형입니다. 네. 정삼각형. 네. 그러면 이게 적기는 이상하니까. 그러면은 정삼각형에서 생각하면은 여기서 알파는 60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최소값은 얼마? 최대값은 2분의 1 되죠. 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평가원 문제라는 거죠. 평가원 문제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았으면 봐봐요. 여기서 볼까요? 옮겼거든? 그럼 고정되었죠? 1, 1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180도 되면 최소값 마이너스 1 되잖아. 뭐만 그리면 돼요? 얘만 그리면 돼. 얘만 60도잖아요. 2분의 1 최대값. 알면은 눈으로 쭉쭉쭉 그냥 풀어줍니다. 모르면 진짜로 어려워요. 아까 풀려고 했던 20분도 이런 종류입니다. 모르면은 엄청나게 힘들고 그거 쌤한테 안 물어보는 학생이 없었어요. 근데 풀고 나서 헐 이래 쉬운 거였어요. 라고 하지 않은 학생도 없었어요. 근데 걔는 왜 처음에 어려웠을까요?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공부 안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됐어요? 네. 자, 필기하자.